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혹시 어릴 적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야, 방꼬리 이게 뭐냐, 돼지우리냐, 좀 치우고 살아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적당히 어지럽힌 상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정리에 대한 편견을 한번 깨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은 혹시 책상이나 방 정리 잘 하세요? 저는 깨끗이는 안 쓰는데 어질진 않아요. 왜냐면 치우기가 아니, 싫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간 이상한데 적당히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네. 책 같은 것도 각을 딱 잡아가지고 네네네. 쫙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얘를 책이다 이러면 책 그냥 쌓아두지 어디 막 이렇게 어지러 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러움과 깨끗함의 중간 어디 정도 있는 스타일? 그 말씀은 이제 나는 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말을 돌려서. 그러면 책상을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한두 명 정도 책상 어지럽히거나 뭐 방 조금 지저분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모두 다 이렇게 지적의 대상이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그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무능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편견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책상을 지저분해 쓰거나 좀 어지럽히며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애플의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사진을 보시면 그 포털에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책상. 네, 책상을 보면 굉장합니다. 막 책이 엄청 쌓여 있고 네. 막 여기저기 무슨 커피잔에 막 보고 있으면 역시 난 깨끗이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천재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남는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책과 자료가 되게 어지럽혀지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또 워낙 책상을 어지럽게 쓰니까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어지러운 책상에서 일하면은 정신이 사납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머리를 뜻하면 빈 책상은 머리가 빈 거를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어지럽게 사용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지럽히면서 쓰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게 정답은 아닐 거고 어떤 뭐 상관관계 이런 게 증명된 게 있나요? 예, 이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꽤 있는데요. 네. 이제 물건이 뒤죽박죽 얽힌 책상이 정돈된 책상보다 두뇌를 자극해서 좋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어지럽힌 책상이 오히려 두뇌를 자극한다. 그렇죠. 그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에서 이 지저분함이 창의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48명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네. 깔끔한 방, 지저분한 방 이렇게 두 방을 놔두고 각각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머물면서 이 탁구공을 줘가지고 이 탁구공이란 게 사실 탁구 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 내보라고 했더니 그 결과 지저분한 방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훨씬 많이 냈고요. 깔끔한 방에 있던 학생들보다 창의성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창의라는 게 기본 질서나 전통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움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방도 보면 역시 약간 이렇게 정돈된 게 아니라 질서가 없다는 점에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참가자들이 더 지저분한 방에 있는 학생들이 더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두뇌 자체가 도서관 책장처럼 그렇게 정돈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기도 한 것처럼요. 이거 큰일 났네.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이거 그 실명을 읽어드리면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디로 읽어드릴게요. 모토이 13님이 저희 와이프가 스티브 잡스랑 견줄 수 있다니라고. 그리고 KWISJOMO 쓰시는 분은 딸 얘기네요. 방이 거의 폭탄 맞은 수준인데 용하게 물건을 잘 찾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는데 회사 책상도 최고로 지저분하다고 하네요. 오. 서로 지금 다들 자기 가족 얘기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일단 이렇게 책상 어지럽힌 가족이 있으면은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주제가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방을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써가지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도 가봤더니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여동생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데 굉장히 다 잘하고 지혜롭고 칭찬이 자자한데 책 그렇게 좀 어지럽게 정리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리 못하는 게 꼭 단점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책상을 어지럽히게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언급한 스티븐 잡스나 아인슈타인 뭐 이런 같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려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료 막 적다 보면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저기 메모가 있는 거예요. 책이나 여러 군데. 그래서 그 메모를 치워버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가 났던 거고요. 한 예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박사님 연구실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내 보이면서 일상생활 중에 뭔가 떠오를 때면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고 골똘히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제 실험 장비는 만년필과 종이 그리고 다 쓴 종이를 버릴 휴지통이면 충분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다 쓴 종이라면 메모한 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책상을 어지럽게 쓰기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알고 보면 메모광이어서 여기저기 메모를 하느라 책상이 어지럽던 거지. 말 그대로 그냥 무작정 지저분하게 쓰거나 어지럽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제 생각에 추측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은 엄청나게 성공을 한 인물이니까 이분들하고 우리를 이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반대로 이게 책상이나 방을 꼭 정리해야 하는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반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또 있는데요. 프린스턴대 신경과학 심리학과의 사빈 카스트너 교수는 우리 세상에는 우리의 뇌 신경망이 처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대요. 이래서 정보 처리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책상을 어지럽히면은 머리에서 두뇌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두뇌에서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논리적인 보고서나 순서가 중요한 일은 깨끗한 책상이 작업하기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능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돈된 책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규칙을 중시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안전관리자 등의 직종은 깔끔한 책상이 업무에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관리자. 그렇죠. 특히 실수하면 안 되는 업종.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직무 스타일에 좀 맞게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창의성을 요하느냐 아니면 안전관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정리정돈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 결정도 좀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예.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한 건데요. 이 참가자들을 아까처럼 깔끔한 방, 지저분한 방 여기다 넣어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과나 초콜릿 중에 뭐 먹을래? 이랬더니 깔끔한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사과를 더 선호했대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따르는 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몸에 더 좋은 사과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면 항상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디 가면 이제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에 가면 쓰레기가 뭐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하나 두 개씩 버리면 우리도 지나가다가 뭐 커피 먹거나 아니면 뭐 버려야 되는데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이 안 보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기 가니까 막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지금 무단 투기인지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도 역시 이 환경의 영향이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은 다들 거기다가 이제 돌 던지고 이제 안 좋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하기사 이 실험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어디 지저분한 데서 그냥 태우는데 정말로 깨끗하고 공기 청정돼 이런 데 가서 담배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방이나 책상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최적점을 좀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제 실험과 사례를 보면 결국 규정 준수와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깨끗한 책상이
더 좋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새로움이 필요한 업무는 어질러진 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성격이 업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도 업무가 요구하는 특성과 잘 어울러져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업무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책상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정돈하기도 한데요. 한 예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도 이제 최종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때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정리하는 경향이 사람들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비슷한 경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의 상태를 보면 현재 이 사람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함정이 있는데 항상 책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보고 업무의 진행도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책상이 이제 어떤 상태여야 일이 더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편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책상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게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업무에 맞게 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책상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가 아까 말한 것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은 단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을 반영할 뿐이지 뭐 업무 능력이나 그 사람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대부분 없다고 연구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전에 저도 그 인지심리학 할 때 조금 배웠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러 설거지를 해놓는다라든지 책상을 좀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도. 뭐 고은호님이 책상도 책상이고 남의 컴퓨터 바탕화면 어지러운 거 보면 미친다고. 맞아요. 저 그런 근데 스타일인데. 뭐 남의 컴퓨터니까 뭐 뭐라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회사처럼 같이 사용하는 공간 거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치우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내 책상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대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글로벌 HR 회사인 아데코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57%가 연령 중 6명이니까 절반이 훨씬 넘죠. 사람들의 작업 공간의 정리정돈 여부를 보고 동료를 평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된 동료 책상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는 상사나 인사권자가 포함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책상을 깨끗이 쓰는 게 좋고요. 이걸 떠나서 또 아데코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최대 꼴불견으로 책상과 공동 작업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회의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에다 엄청 어지럽히는 사람을 직장 내에서 제일 꼴 보기 싫다고 말한 사람이 3분의 1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 내 책상에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좋은데 공동으로 쓰는 곳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매너이다, 예인 거죠. 저희 사무실에도 얼마 전에 누가 과자 먹고 봉지 그래요? 그대로 놓고 가고 그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게 내가 평가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또 해야 되겠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